중국 관광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으로 단체 수학여행을 왔던 여고생들이 인천공항을 마비시켰기 때문인데요. 사건의 시작은 수학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던 여고생 한 명이 출국 게이트 앞에서 갑자기 실신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비행기 타면 이 아이 죽습니다. 출국은 즉시 중단됐고 공항은 순식간에 긴급 의료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주변의 압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 의료진은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학생은 공산당이 아니라 똑같은 생명입니다. 과연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이 선택은 한 학생의 운명, 그리고 두 나라의 자존심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왕메이, 18살 중국 고등학생입니다. 그날 아침, 인천공항 입국장을 막 빠져나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수학여행 첫날이었고, 제 절친 린샤오이는 제 옆에서 연신 사진을 찍어댔죠.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샤오이가 비틀거렸어요. 메이야, 나 좀 이상해. 샤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샤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무릎이 바닥으로 꺾였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고 저는 본능적으로 샤오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샤오이의 몸은 이미 쓰러지고 있었어요. 샤오이야, 샤오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누군가 선생님을 불렀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샤오이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샤오이는 눈을 감은 채 대답이 없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공항 직원이 달려왔어요. 무전기로 뭔가를 외쳤고 곧 구급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샤오이를 바닥에 눕히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저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샤오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지만 샤오이의 손은 계속 차가웠어요. 학생, 비켜주세요. 우리가 봐야 해요. 구급요원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시선은 샤오이에게서 떼지 못했어요. 샤오이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요원이 산소 마스크를 샤오이 얼굴에 씌웠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라는 걸요. 심박수가 불안정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구급요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들것이 펼쳐졌고 샤오이가 그 위에 실렸습니다. 저는 따라가려고 했지만 선생님이 제 팔을 잡았어요. 메이야, 너는 여기 있어. 선생님이 따라갈게. 안 돼요. 저도 가야 해요. 샤오이는 제 친구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구급차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차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샤오이를 실은 구급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입국장 바닥에는 샤오이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서 샤오이가 좋아하던 노란색 파우치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샤오이가 어젯밤 기숙사에서 메이야, 한국 가면 진짜 재밌을 거야 라고 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선생님은 나머지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모두 울먹이고 있었어요. 저는 샤오이의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가방에서 샤오이 특유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고 상큼한 그 냄새가 지금은 너무나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뒤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샤오이는 여의도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단어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친구들도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상태는 어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시키는 중이래. 메이야, 우리 일단 숙소로 가자.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샤오이가 없는 수학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침까지만 해도 제 옆에서 웃고 떠들던 샤오이가 지금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샤오위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냥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이었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샤오위는 지금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어.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샤오위 생각만 났어요. 샤오위가 쓰러질 때 그 표정, 차가웠던 손, 파랗게 질린 입술. 모든 게 눈앞에 생생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지만 샤오위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아? 라고 물어봐야 하나요? 샤오위가 지금 핸드폰을 볼 수나 있을까요? 새벽녘, 저는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샤오위야. 나 메이야. 꼭 나. 우리 같이 여행 끝내야지. 약속했잖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는 샤오위의 가방을 다시 껴안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선생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분명했죠. 메이야,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샤오위를 중국으로 데려와야 한대.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지금요? 샤오위가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중국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치료받는 게 낫다고. 선생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선생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선생님도 확신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 그게 정말 샤오위한테 좋은 건가요? 선생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숨만 길게 내쉬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은 차갑고 조용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유리문 너머로 샤오위를 봤어요. 침대에 누운 샤오위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고 팔에는 수없이 많은 선이 연결돼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샤오위야. 제 목소리는 유리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샤오위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저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저희를 봤습니다. 학생들이에요. 환자분 친구들. 네. 저희 샤오위 상태가 어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금은 안정시키는 중이에요.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보고하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선생님 얼굴은 더 굳어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학교에서 또 연락 왔어. 샤오위를 빨리 귀국시키라고. 공문도 보냈대. 공문이요? 응, 정식으로 요청한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선생님, 샤오위 지금 저 상태인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요? 그게 말이 돼요? 나도 알아. 메이야. 나도 알아. 선생님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는 다시 유리문 쪽을 봤어요. 샤오위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상태로 비행기를 탄다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날 저녁 병원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두껍게 닫혀 있었지만 가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나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분께 다가갔고 저도 따라갔어요. 교수님,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저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귀국은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저 학생을 비행기에 태우는 건 치료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의학적으로 절대 권장할 수 없어요. 선생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학교가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국적이 어디든 누가 뭐라고 하든요. 의사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학교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전하세요. 환자의 상태가 이송을 견딜 수 없다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환자를 국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은 오직 하나, 생존 가능성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샤오위가 외국인이라서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살려야 할 환자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으로 샤오위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샤오위 상태와 병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우리도 곧 한국으로 갈게. 메이야, 샤오위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샤오위 부모님이 오신다. 그럼 조금은 나아질까요? 샤오위가 부모님을 보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의사들이 샤오위를 위해 애쓰고 있을 거라고요. 샤오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줄 거라고요. 며칠 뒤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귀국을 요청했대요. 하지만 병원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환자 상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어요. 학교와 병원 사이에 끼어서 매일 전화를 받고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밤마다 복도에서 통화하는 걸 봤어요. 목소리가 점점 지쳐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불가하다고. 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메이야. 선생님은 괜찮아. 그냥 샤오위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샤오위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학교 압박이 아무리 세도 샤오위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선생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중환자실 앞 유리문 너머로 샤오위를 봤습니다. 샤오위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의사들도, 간호사들도요. 어느 날 간호사가 제게 말했어요. 학생, 친구분, 정말 운이 좋아요. 여기서 쓰러진 게. 예? 만약 비행기 안에서 쓰러졌으면.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샤오위가 공항에서 쓰러진 게 어쩌면 기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샤오위한테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샤오위야, 나 메이야. 너 지금 정말 좋은 곳에 있어. 여기 사람들, 너 포기 안 해.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알았지? 답장은 여전히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샤오위가 언젠가 이 메시지를 읽을 거라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메이야, 걱정했구나 라고 말할 거라고요. 샤오위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한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공항에 나가지 못했지만 선생님이 모셔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샤오위 부모님을 뵀어요. 샤오위 어머니는 제 어머니보다 조금 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몹시 지쳐 있었어요. 눈 밑이 푸르스름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샤오의 아버지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줌마, 아저씨. 저는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샤오의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메이야구나. 샤오이가. 샤오이 얘기 많이 했어. 내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네. 저도 샤오이 제일 좋아해요. 샤오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렸어요. 저는 꽉 잡아드렸습니다. 통역사 분이 옆에 계셨어요. 중년 여자분이었는데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샤오의 부모님은 제대로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일 뿐 눈은 계속 중환자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중환자실은 통역사 분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샤오의 부모님이 따라갔고 저도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복도는 길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고 소독약 냄새가 진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어요. 두꺼운 유리문 너머로 샤오이가 보였습니다. 샤오이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샤오이야. 샤오이 어머니가 유리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유리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온몸이 떨렸어요. 안 돼. 우리 딸이. 샤오이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놓아 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샤오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아버지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샤오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을 연결한 채 누워있는 모습. 부모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간호사가 나와서 샤오이 부모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통역사 분이 통역을 해주셨죠. 보호자분들이시죠? 담당 교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샤오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샤오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유리문에 손을 대고 그냥 샤오이를 바라만 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샤오이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샤오이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김철수 교수입니다. 통역사 분이 통역을 했습니다. 샤오이 아버지가 급히 물었어요. 우리 딸, 어떻습니까? 괜찮아질 수 있습니까? 김 교수님은 샤오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위중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수님이 잠시 멈췄어요. 샤오이 부모님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학생이 한국에 와서 아픈 게 아닙니다. 예?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있는 곳에 와서 쓰러진 겁니다. 그 말에 샤오이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샤오이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샤오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요. 만약 비행기 안에서 혹은 중국에 돌아간 뒤에 쓰러졌다면 샤오이는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김 교수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도 함께 힘내주세요. 샤오이 아버지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큰 체구의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어제까지 샤오이한테 즐겁게 놀다 와라고 웃으며 말했을 아버지. 지금은 딸을 유리문 너머로밖에 볼 수 없는 아버지.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샤오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메이야, 고마워. 샤오이 곁에 있어줘서. 아니에요. 저도 샤오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샤오이 어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어머니 품에서 소독약 냄새와 비행기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김 교수님이 샤오이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통역사 분이 하나하나 통역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며칠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이요? 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주일 정도가 고비일 겁니다. 일주일. 샤오의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샤오의 부모님은 병원 근처 숙소에 짐을 풀었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는데 샤오의 어머니는 가방도 제대로 풀지 않고 창문만 바라봤어요. 메이야, 샤오이가 많이 아파 보이니? 아니요. 아니, 샤오이는 강해요. 분명 이겨낼 거예요. 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샤오이 아버지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샤오이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웃고 있는 샤오이, 케이크를 먹는 샤오이, 교복 입은 샤오이. 저도 그 사진들을 봤어요. 이게 샤오이 10살 때야. 이때 처음 자전거 탔어. 샤오이 어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중학교 입학식이고, 이때 샤오이가 너무 긴장해서 샤오이 아버지도 사진을 보며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과거를 이야기하며 미래를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샤오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줌마, 아저씨, 저 내일도 올게요. 샤오이 꼭 나을 거예요. 샤오이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메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샤오이 부모님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어머니는 사진첩을 안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샤오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샤오이야, 부모님 오셨어. 너무 걱정하시더라. 근데 있잖아, 여기 선생님들 진짜 대단해. 너 절대 포기 안 하셔. 그러니까 너도 힘내. 알았지? 핸드폰 화면을 보며 저는 샤오이가 깨어나길 기도했어요. 샤오이가 눈을 뜨고 부모님을 보고 웃을 수 있기를요. 샤오이 부모님이 오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로운 문제가 터졌어요. 저는 병원 복도에서 선생님과 샤오이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문제가 뭔데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샤오이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메이야, 치료비가. 치료비요? 응. 중환자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그리고 우리 체류 기한도 곧 끝나.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의료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돈 문제, 체류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샤오이 어머니는 병원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통역사 분이 도와주셨지만 어머니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서명하시고요. 이건 여기에. 직원분이 서류를 건넸어요. 샤오이 어머니가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아드렸어요. 아줌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샤오이 어머니가 저를 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샤오이 부모님이 그쪽으로 가셨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책상 너머로 중년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사회복지사 박민정입니다. 통역사 분이 통역을 했습니다. 박민정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린샤오이 학생 보호자분들이시죠? 지금 상황 파악했습니다. 걱정 많으시죠? 샤오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정말요? 샤오이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외국인한테도 지원이 있다고요? 박민정 선생님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체류 연장 문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하겠습니다. 의료비는 일부 경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샤오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샤오위는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보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외국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샤오위를 돕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정말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샤오위 부모님께 전화를 건넸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정말요? 샤오위 아버지 얼굴이 환해졌어요. 통화를 끝내고 샤오위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됐어. 체류 연장 승인됐대. 정말? 정말이야? 응. 그리고 의료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대. 샤오위 부모님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 샤오위가 계속 치료받을 수 있어요. 박민정 선생님이 다시 오셨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보호자분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절차는 저희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샤오위 어머니가 박민정 선생님 손을 잡았어요. 박민정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는요. 샤오위 학생이 빨리 나으면 그게 감사해요. 그날 저녁 샤오위 부모님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셨어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이었는데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저도 함께 앉았어요. 메이야, 너도 많이 먹어. 샤오위 어머니가 제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먹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뜨겁고 얼큰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 참 좋구나. 샤오위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외국인인데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응, 나도 놀랐어. 중국에서는 이런 일 상상도 못하는데. 샤오위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메이야, 한국은 참 따뜻한 나라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여행 오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샤오위가 아프고 나서 이 나라가 다르게 보였어요. 며칠 뒤 김 교수님이 샤오위 부모님을 따로 부르셨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교수님은 샤오위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샤오위 학생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샤오위 어머니가 눈을 빛냈어요.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계속 지켜봐야 해요. 교수님, 우리 딸 살 수 있죠? 샤오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샤오위 부모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샤오위 어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메이야, 있잖아. 네. 이 나라에서 샤오위가 쓰러진 게 정말 다행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다행이라니. 샤오위가 아픈 게 어떻게 다행이에요? 하지만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만약 중국에서 쓰러졌다면 샤오위는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만약 비행기에서 쓰러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샤오위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샤오위야, 너 정말 운 좋은 거 알아? 이 나라에서 쓰러져서 여기 사람들 너 안 포기해. 외국인이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꼭 이겨내. 알았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 샤오이를 위해 일하고 있을 거라고요. 의사들, 간호사들, 사회복지사들. 샤오이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샤오이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국적도, 돈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국가가 움직인다는 게 무엇인지를요. 한 사람의 생명 앞에서 모든 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걸요. 밤 11시, 저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본래 면회 시간은 훨씬 전에 끝났지만 샤오이 부모님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함께 남았어요. 중환자실 쪽 복도는 여전히 환했어요. 형광등이 하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의사들이 차트를 들고 이동했어요. 밤인데도 나처럼 바빴습니다. 메이야, 집에 안 가도 돼? 샤오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샤오이 곁에 있고 싶어요. 샤오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삐삐삐삐.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샤오이 부모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간호사 둘이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곧이어 김 교수님도 달려오셨습니다. 가운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였어요. 샤오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샤오이 아버지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샤오이 침대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샤오이. 제발 10분쯤 지났을까요? 김 교수님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딸 괜찮아요? 샤오이 어머니가 교수님 팔을 붙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심박수가 갑자기 불안정해져서요.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죠? 네, 지금은요. 하지만 김 교수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언제든 다시 이럴 수 있어요. 샤오이 부모님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저는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샤오이가 정말 위험하구나. 김 교수님이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밤새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교수님은 계속 샤오이 곁에 앉아 계셨어요. 모니터를 보고 차트를 쓰고 간호사들과 이야기하고 새벽 2시쯤 간호사 한 분이 나와서 저희한테 말했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쉬세요. 여기 의자라도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는, 아니, 쉬셔야 해요. 환자 깨어나면 보호자분들이 건강해야죠. 간호사님이 의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샤오이 부모님이 앉았지만 눈은 감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3시, 교대 시간이었는데도 밤근무 간호사들이 그냥 남아 있었어요. 한 분이 중환자실에서 나와 다른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아직 안 가요? 응. 아이. 신경 쓰여서 조금만 더 있다 갈게. 나도 그래. 18살이잖아. 우리 동생 나이인데. 간호사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샤오이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샤오이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새벽 4시 김 교수님이 잠깐 나오셨어요. 커피를 드시려고요. 자판기 앞에서 교수님을 봤는데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교수님이 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학생, 너도 집에 가야지.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샤오이 걱정돼서요. 샤오이 학생 친구구나. 착하네. 김 교수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교수님은 쉬지 않으세요? 응. 오늘은 못 쉬어. 샤오이 학생이 위험해서.
그런데도 계속 계시는 거예요? 김 교수님이 중환자실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아직 고3이야. 살면 인생이 많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저도 포기할 수 없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교수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회색빛에서 파란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샤오위 어머니가 제 옆에 섰어요. 메이야, 해가 뜨네. 네. 샤오위도 이 해를 볼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샤오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침 6시, 낮근무 의료진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밤근무 의료진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면서도 계속 샤오위 상태를 확인했어요. 이 환자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밤사이 심박수가 2번이나 불안정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샤오위는 그냥 환자 번호가 아니구나. 아침 7시 김 교수님이 드디어 중환자실에서 나오셨어요. 밤새 안 주무신 얼굴이었습니다. 샤오위 부모님이 달려갔어요. 교수님, 샤오위는요?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교수님, 밤새 안 주무셨죠? 샤오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환자가 위험한데 잘 수는 없죠. 그래도 샤오위 학생 부모님도 밤새 안 주무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김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피곤함이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병원은 밤에도 낮에도 멈추지 않는구나. 샤오위를 위해 불을 끄지 않는구나.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중국에도 좋은 병원이 많아요. 좋은 의사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근무 시간이 끝나도 남아서 환자를 지키는 사람들. 샤오위 아버지가 저한테 말했어요. 메이야, 이 나라 의사들 정말 대단하구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샤오위가 정말 좋은 곳에서 치료받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샤오위가 보였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간호사 한 분이 샤오위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계셨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마치 자기 동생을 돌보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샤오위, 너 정말 운 좋아. 이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잖아. 샤오위가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사흘 동안 큰 이상이 없었고 김 교수님도 잘 버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샤오위가 정말 나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나흘째 되던 밤, 다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급박했어요. 삐삐삐삐삐.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샤오위 부모님도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또 저 소리야. 샤오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의료진이 우르르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더 많았습니다. 간호사 3명, 의사 2명, 모두 급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유리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안이 보였습니다. 샤오위 침대 주위에 의료진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 샤오위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모니터 숫자가 빠르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샤오위 어머니가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손바닥이 유리에 닿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어머니 옆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 교수님이 뛰어들어왔어요. 복도 끝에서부터 전력 질주하셨습니다.
가운 자락이 펄럭였어요. 교수님이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며 뭔가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제발, 제발.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샤오이야, 버텨. 제발 버텨.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안이 조용해졌어요. 의료진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김 교수님이 뒤로 물러섰고 간호사들도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야. 하지만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간호사 한 분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10분쯤 뒤, 김 교수님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얼굴에 땀이 흘렀고 숨이 가빴습니다. 교수님. 샤오이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은요? 김 교수님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일단, 넘겼습니다. 넘겼다고요? 네. 하지만,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샤오이 어머니가 물었어요. 통역사 분이 설명했지만 저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샤오이가 더 위험해졌다는 거. 산소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오늘 밤이 고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샤오이 부모님이 주저앉았어요.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라고요? 교수님, 그럼 우리 딸이 샤오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교수님은 샤오이 부모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팀 전체가 밤새 지킬 겁니다. 교수님, 포기하지 마세요. 샤오이 학생도 싸우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싸워야죠. 김 교수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샤오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샜어요. 샤오이 부모님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서 샤오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샤오이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샤오이야, 엄마 여기 있어. 아빠도 있고, 메이도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샤오이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 샤오이 강해요. 분명 이겨낼 거예요. 그럴까? 정말? 네. 저 샤오이 잘 알아요. 샤오이는 절대 지지 않아요. 샤오이 어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어머니 품에서 눈물 냄새가 났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제가 울면 안 돼요. 밤 10시 간호사 한 분이 나와서 말했어요. 보호자분들, 커피 드시겠어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드세요. 긴 밤이 될 거예요. 힘내셔야죠. 간호사님이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셨어요. 저희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커피가 뜨거웠어요. 목으로 넘어가며 가슴이 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밤 11시 중환자실 불이 더 밝아졌어요. 의료진이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누군가 산소통을 옮기고 누군가 약을 가져왔어요. 모두 샤오이를 위한 거였습니다. 자정이 지났어요. 복도는 조용했지만 중환자실만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계속 안에 계셨어요.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1시 샤오이 아버지가 일어나서 중환자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유리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샤오이야, 아빠야. 조금만 더 버텨. 응? 조금만.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벽 2시 간호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산소 수치가 조금 올라갔어요. 좋은 신호예요. 정말요? 샤오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네. 아직 안심할 순 없지만 버티고 있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샤오이가 싸우고 있구나.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저희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샤오이 곁에 있고 싶었거든요. 비록 유리문 너머지만. 동이 틀 무렵 김 교수님이 드디어 나오셨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밝았습니다. 넘겼습니다. 예? 고비를 넘겼어요. 샤오이 학생, 정말 강하네요. 샤오이 부모님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샤오이 아버지가 김 교수님께 절을 했어요. 김 교수님이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샤오이 학생이 잘 싸워준 거예요. 저희는 그냥 도운 거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냥 도운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은 밤새 샤오이를 위해 싸웠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비를 넘긴 다음 날, 저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수학여행단 애들이었습니다. 모두 샤오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메이야, 샤오이는 어때? 조금 나아졌어. 어제 고비를 넘겼대. 정말? 다행이다. 친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 샤오이 보러 가도 돼? 지금은 중환자실이라. 직접 못 봐. 유리문 너머로만 볼 수 있어. 그래도 가고 싶어. 샤오이한테 우리 여기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친구들 10명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모두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중국 고등학교 교복이었죠. 병원 로비에 교복 입은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오자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희는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어요. 친구들이 유리문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샤오이가 보였어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샤오이야. 한 친구가 유리에 손을 댔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손을 댔습니다. 10개의 손바닥이 유리문에 닿았어요. 샤오이야. 우리 여기 있어. 너 혼자 아니야.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저희를 봤어요. 교복 입은 아이들이 유리문 앞에 쭉 늘어서 있는 모습. 간호사님이 잠시 멈춰 섰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생들, 샤오이 친구들이에요? 네. 저희 같이 수학여행 왔어요. 그렇구나. 샤오이 학생, 좋은 친구들 뒀네. 간호사님이 중환자실을 돌아봤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담당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간호사님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김 교수님과 함께 나오셨어요. 김 교수님이 저희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교수님, 저희 샤오이 보고 싶어요. 못 볼까요? 제가 물었어요. 김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갈 순 없어. 하지만 교수님이 간호사님과 뭔가 이야기하더니 저희한테 말했어요. 편지 쓸래? 샤오이한테 전해줄게. 정말요? 응. 그리고 영상 메시지도 괜찮아. 나중에 샤오이 학생이 깨어나면 보여줄 수 있어. 친구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누군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병원 대기실에 모여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샤오이야. 나 리화야. 너 꼭 나. 우리 같이 명동 가기로 했잖아. 샤오이. 직메이야. 너 없으니까 여행이 재미없어. 빨리 일어나. 샤오이야. 샤오민이야. 너 진짜 강한 거 알지?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친구들이 하나하나 편지를 썼어요. 저도 썼습니다. 샤오이야. 메이야. 너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의사 선생님들도, 간호사님들도 모두 널 응원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우리 꼭 같이 집에 가자. 약속했잖아. 편지를 다 쓰고 한 친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상 메시지 찍자. 샤오이한테 보여주게. 저희는 복도에 모여 섰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하나씩 말했어요. 샤오이야, 힘내. 샤오이, 사랑해. 샤오이, 우리 기다릴게. 10명이 다 말하고 나서 함께 외쳤어요. 샤오이, 파이팅.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님이 편지와 영상을 받아주셨어요. 고마워요. 학생들. 샤오이 학생한테 꼭 전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때 한 친구가 간호사님께 물었습니다. 샤오이 괜찮아질 거죠? 간호사님이 그 친구를 봤어요. 15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응. 샤오이 학생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어. 그리고 간호사님이 저희를 둘러봤어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분명 나을 거야. 그 말에 친구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샤오이 부모님이 복도 끝에서 저희를 봤어요. 교복 입은 아이들이 우는 모습. 샤오이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애들아.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는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줌마, 샤오이 꼭 나을 거예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샤오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샤오이 걱정해줘서. 어머니가 저희를 하나하나 안아줬어요. 10명 모두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샤오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김 교수님이 샤오이 부모님께 말씀하셨대요. 샤오이 학생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뭔데요? 친구들이 보낸 편지를 샤오이 학생 곁에 두었거든요. 그 뒤로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샤오이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심리는 생각보다 큰 치료 요소입니다. 샤오이 학생이 무의식 중에라도 친구들 존재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샤오이가 저희 목소리를 듣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친구들한테 단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얘들아, 샤오이가 우리 편지 듣고 좋아지고 있대. 교수님이 그러셨어. 우리 계속 응원하자. 답장이 줄줄이 왔어요. 진짜 대박. 샤오이 정말 강하다. 우리 내일 또 가자. 샤오이한테 힘 보내주게. 다음 날 저희는 또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샤오이 부모님께 드리려고요. 아줌마, 아저씨, 이거 드세요. 제대로 식사하셔야 해요. 친구들이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샤오이 부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받으셨습니다. 고마워. 너희 정말 착하구나. 샤오이가 저희 친구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희는 대기실에서 샤오이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김밥이랑 주먹밥이었는데 샤오이 어머니가 맛있다고 하셨어요. 이 나라 음식 정말 좋구나. 아줌마, 나중에 샤오이 낳으면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약속이에요.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샤오이 어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희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숙소와 병원을 오가며 계속 샤오이 곁에 있었습니다. 샤오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샤오이가 눈을 뜬 건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님이 환한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깨어났어요. 샤오이 학생이 눈을 떴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보호자분들 어디 계세요? 샤오이 부모님은 잠깐 매점에 가셨어요. 저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줌마, 샤오이가 눈 떴대요. 전화 너머로 샤오이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2분쯤 뒤 샤오이 부모님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샤오이 학생이 의식을 회복했어요. 교수님. 샤오이 아버지가 교수님 손을 붙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봐도 돼요? 네. 하지만 아직 약하니까 너무 오래는 안 돼요. 그리고 김 교수님이 저를 봤어요. 친구도 잠깐 들어갈래? 샤오이 학생이. 친구 찾던데. 저요? 정말요? 응. 메이 이름을 계속 불러.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샤오이가 저를 찾았다고요? 저희는 소독을 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열흘 만에 처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샤오이 침대 앞에 섰어요. 샤오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샤오이야. 샤오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샤오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샤오이 입술이 움직였어요. 엄마.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샤오이 어머니가 샤오이 손을 잡고 울었어요.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아빠도 있고. 메이는 샤오이가 저를 찾았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나 여기 있어. 샤오이야. 샤오이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여행 망쳤지. 무슨 소리야. 너 살아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샤오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차갑지 않았어요. 메이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리 친구잖아. 샤오이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고 저는 정말로 안심했습니다. 샤오이가 돌아왔구나. 그날 이후 샤오이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스스로 밥을 먹고 침대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샤오이는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친구들이 면회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샤오이야. 친구들이 우르르 병실로 들어왔어요. 샤오이가 침대에 앉아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걱정 끼쳤지?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러게. 우리 진짜 걱정했어. 친구들이 샤오이 주위에 모였어요. 누군가 과일을 내밀고 누군가 카드를 건넸습니다. 병실이 시끌벅적해졌어요. 간호사님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학생들, 너무 시끄러우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저희는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호사님이 웃으며 나가셨어요. 샤오이가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메이야, 나 진짜 운 좋았어. 응? 여기서 쓰러진 게, 한국에서 쓰러진 게, 샤오이가 저를 봤어요. 만약 비행기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 정말 좋더라. 응, 나도 느꼈어.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다들 나한테 진짜 잘해줬어. 외국인인데도. 샤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메이야, 나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샤오이 손을 잡았습니다. 샤오이야,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 갚는 거야. 선생님들도 그걸 원하실 거야. 한 달 뒤, 샤오이는 퇴원할 수 있게 됐어요. 퇴원 전날, 김 교수님이 마지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샤오이 학생, 정말 잘 회복했어요. 이제 중국 가서도 정기검진만 받으면 돼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샤오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절을 했어요. 샤오이 부모님도 함께 절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샤오이 학생이 잘 싸워준 거죠. 교수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샤오이 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건 치료가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잠시 말없이 샤오이 가족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샤오이 학생,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게 우리한테 제일 큰 보답이에요. 퇴원하는 날 아침, 병원 로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간호사님들, 사회복지사 박민정 선생님, 그리고 저희 친구들. 샤오이야, 건강해. 샤오이, 중국 가서도 잘 지내. 친구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샤오이가 울면서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얘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희는 샤오이를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인천공항. 샤오이가 쓰러졌던 그곳이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샤오이가 멈춰섰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내가 쓰러졌었지? 응. 이상하다. 그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샤오이가 저를 봤어요. 메이야, 그때 무서웠지? 응. 진짜 무서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 손잡았는데 차가워서. 진짜 겁났어. 샤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샤오이 부모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메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아니에요. 저도. 샤오이가 나아서 정말 기뻐요. 샤오이 가족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샤오이가 계속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샤오이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샤오이가 쓰러졌어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서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샤오이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살아서 건강하게. 이게 다 누구 덕분일까요? 김 교수님, 간호사님들, 박민정 선생님,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은 샤오이가 외국인이라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귀찮다고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끝까지 샤오이를 살리려고 애썼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나라의 위대함은 건물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걸요. 생명 앞에서 국적을 묻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걸요.